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저와 함께 공부할 작품은요, 기용도 시인의 바람의 집 겨울파나라는 작품입니다. 이 시는 제가 예전에 또 그렇고 어렸을 때 봐도 그렇고 시를 딱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마음이 철렁해지면서 뭔가 시 속에 쑥 빠져들게 하는 그런 매력이 있는 시입니다. 그래서 기용도 시를 우리가 딱 한 권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읽고 이 기용도 시인에 대한 연구도 많이 되고 또 사랑받는 시인이 되는 이유가 이 문장의 흡입력, 시의 그 아름다움, 이런 것들이 잘 보이는 것 같아요. 기용도 시에는 제가 그 전에 전문가 강의할 때 이제 기용도의 생애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얘기를 했고요. 거기서 말했다시피 기용도 시는요, 입속에 검은 잎이라는 이 딱 유고 시집 하나만 있습니다. 이게 1989년에 나온 시집이고요. 이 입속의 검은 잎이라는 이 시집 한 권이지만 이 시집 한 권으로도 충분히 이제 기용도의 그런 어떤 시세계라던가 시의 특징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주로 불안, 우울, 고독, 외로움 이런 것들이 이제 기용도 시인의 이제 특징입니다. 기용도 같은 경우는 이제 유년 시절에 대한 그런 시가 많죠. 그 유년 시절에 이제 대표적인 시가 중학교 교과서에 많이 나오는 엄마 걱정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엄마 걱정이라는 시도요, 읽으면은 되게 마음이 싸해지면서 마치 어린아이로 내가 되돌아가 버린 그런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기용도가 이렇게 유년 시절에 어떤 가난이라던가 고통이라던가 불안, 고독, 우울함 이런 것들을 쓴 이유는 어떤 이제 표현론적 관점에서 이제 작가의 이야기를 좀 하자면요. 그 아버지가 이제 병에 걸렸습니다. 실제로 기용도의 아버지가 이제 병에 걸렸고요. 그리고 이제 어머니가 당연히 아버지가 병에 걸렸으니까 생계를 이끌어 나가게 되죠.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여자가 혼자 돈을 벌어서 생계를 이끌어 나가는 게 너무 힘든 일이었어요. 그러면 어머니가 기본적으로 생계를 이끌어 나갔으니까 기용도는 기본적으로 모성이 약간 결핍된 모습을 보이고 또 가난할 수밖에 없죠. 어머니 혼자 일을 하시니까. 그래서 이 가난함으로 인해서 이제 마음의 어떤 상처 그리고 궁핍함 이런 것들을 이제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유년 시절을 기억할 때 굉장히 좀 슬픈 아이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어린 시절인데 이제 삼촌이 죽었어요. 그 다음에 또 누이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삼촌과 누이가 이제 죽은 것도 어떻게 보면 기용도 시에서 이제 삶과 죽음에 대해서 성찰하게 되고 이것들이 이제 시에서도 형상화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시인이 이런 생애를 살아서 이 시적 화자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는 확정 내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제가 그 전에 이제 문학 기본 강의에서도 말했지만 시인하고 화자는 전혀 다른 인물이에요. 화자는 허구의 인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어떤 시인의 생애를 살펴보는 거는 이 시에 대한 어떤 외제적 관점에서의 감상의 이유 폭만 넓힌 뿐이지 이랬기 때문에 이게 실제 이야기야 이렇게는 해석을 할 수는 없는 겁니다. 다만 이 기용도 시를 이해하면서 기용도 시인의 유년 시절이 불행했기 때문에 이런 식의 시가 나올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배우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바람의 집 겨울파나라는 이 제목을 보면은 집인데 이게 이제 화자가 사는 집이겠죠? 화자가 거주하는 집인데 거기에 뭐가 불어요? 바람이 불고 있어요. 바람이 많이 부니까 바람의 집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겨울파나 1번 시입니다. 이렇게 겨울파나 1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이거에 관련된 겨울파나 연작 시가 있어요. 예를 들면 삼촌의 죽음, 겨울파나 4, 너무 큰 등받이 의자, 겨울파나 7 이런 식으로 이 숫자를 사용해서 이 어떤 기용도가 이 겨울이라는 계절적 소재에 자신의 그런 의식 속에 있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근데 이 파나라는 것도 저는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 파나라는 게 뭐냐면 이제 그림이죠. 그림인데 그냥 종이에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라 나무라던가
금속이라던가 돌 같은 데다가 이제 종이나 천을 대고 찍어서 만드는 그림입니다. 그러면 이 기영도의 입장에서, 화자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이 파나라는 거는 조금 더 이제 어린 시절이 선명하게 이제 보일 수 있잖아요. 이게 찍어내는 거기 때문에 파나는 선이 강합니다. 그래서 나의 어린 시절을 이제 꼭꼭 눌러 담는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이 제목도 개인적으로 좀 마음에 드는 그런 멋진 제목이라고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럼 바람의 집 겨울 파나를 저와 함께 보시죠. 이 시를 공부하기 전에 이 전문을 읽지 않으신 분은 전문을 지금 잠깐이라도 멈추고 읽어주세요. 내 유년 시절 바람이 문풍지를 더듬던 동지의 밤이면 어머니는 내 머리를 당신 무릎에 뉘고 무딘 칼끝으로 시퍼런 무를 깎아주시곤 하였다 라고 얘기가 됩니다. 근데 이게 보면은요, 그냥 한눈에 봤을 때 이게 시예요 라고 생각할 정도로 뭐예요? 산문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이걸 보자마자 이 시는 내재율이 있는 산문처럼 쓴 시다. 그래서 산문시구나, 이런 형식적인 특징을 알 수 있습니다. 내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 화자가 나왔어요. 벌써 내 유년 시절이라고, 유년 시절 어린 시절을 얘기하죠. 그래서 이미 화자가 과거를 회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는 회고적이다. 그 다음에 나의 과거를 주로 회고한다는 거는 내 이야기를 고백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백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바람이 문풍지를 더듬던 동지의 밤이며, 왜 바람의 집이라고 제목이 나왔는지 알겠죠? 정말 바람이 많이 불어서. 근데 바람이 문풍지를 막 더듬어요. 이런 거 약간 의인화가 돼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이 문풍지가 뭐냐면, 지금은 뭐 현관문이 딱 이렇게 철제로 되어 있지만 예전에는 이렇게 나무 틀에다가 이 종이를 발라가지고 이렇게 창문을 만들었어요. 바람이 불면 그 종이가, 바람이 스치는 그 소리가 크게 들리는 거죠. 종이니까. 그러니까 바람이 문풍지를 더듬던 동지의 밤이라는 거, 이거 계절적 배경이잖아요. 겨울이죠. 그리고 동지밤이면 엄청 춥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추위를 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어머니는 이라고 시적 대상이 나오네요. 화자가 바라보는 시적 대상 어머니죠. 내 머리를 당신 무릎에 뉘고 무딘 칼끝으로 시퍼런 무를 깎아주시곤 하였다. 이 시퍼런 무라는 것도 색채 이미지죠. 그러면은 여기서 시각적 심상이 나옵니다. 하였다 라고 하는 거 보니까 엄마가 이렇게 했던 그런 추억을 회고하는 거죠. 그 다음에 보세요. 어머니 무서워요. 저 울음소리. 어머니조차 무서워요. 라고. 자, 분명 앞에서는 화자의 독백이 이루어졌죠. 근데 저 바람소리를 듣고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 이 바람은 부정적인 소재고, 왜? 나는 나의 무서움을 주는 존재잖아요. 그 다음에 저 울음소리, 이 바람의 울음소리, 어머니조차도 어떻게 돼요? 무섭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요, 이 화자의 심정은 무서움이다. 그 다음에 독백체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대화체가 쓰이고 있다. 이렇게 독백에서 대화로 넘어가면 시가 좀 더 입체적이고 지금 현장감을 줍니다. 이렇게 대화를 쓰면요. 이거는 근데 이제 희곡에서 많이 나오는 특징이기도 한데요. 시든 소설이든 이렇게 대화체 많이 쓰이면 소설 같은 경우도 현장감 많이 준다고 이렇게 서술상의 기법에 나옵니다. 시도 똑같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여러분이 그거를 알아야 돼요. 어머니 무서워요. 저 울음소리라고 보살핌을 이제 엄마한테 바라는 거죠. 근데 어머니조차 무섭다는 거는 과연 어떤 의미일까? 이 기영도 같은 경우는 어머니를 굉장히 그리워했어요. 유년 시절에 기영도의 그 삶을 생각하면 어머니가 되게 그립죠. 그 다음에 막 보고 싶죠. 엄마가 나한테 있어줬으면 좋겠죠. 이런 건 엄마 걱정에서도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 엄마 걱정이라는 시에서도 열무 30단을 이고 시장에 우리 엄마 안 오시네. 해는 시든지 오래. 나는 어떻게 찬밥처럼 방에 당겨 아무리 천천히 숙제를 해도 엄마 안 오시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엄마라는 존재를 갈구하지만 이 엄마는 생계 때문에 너무 바쁘고 힘들고 고단해. 그러면은 충분히 내가 원하는 보살핌을 받을 수 없었겠죠.
그래서 모성이 약간 결핍이 된 거예요. 그래서 유년 시절에 이렇게 엄마가 없는 부재의 상황이 많이 오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엄마조차도 거리감이 느껴지는 무서운 사람처럼 생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강의를 듣는 사람들도 생각을 해보면 엄마 아빠가 맞벌이여서 유년 시절을 거의 혼자서 집에 보냈던 그런 기억이 있는 사람들은 좀 이런 심리를 좀 이해를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그것은 내 속에서 울리는 소리란다. 내가 크면 너는 이 겨울을 그리워하기 위해 더 큰 소리로 울어야 한다. 저는 이 부분이 참 좋더라고요. 엄마가 이 아이를 이제 다독여 주는데 그것은 내 속에서 울리는 소리라는 건 바로 이 소리죠. 엄마가 무섭다는 소리는 내가 만들어낸 소리잖아요. 그거를 딱 얘기를 해주면서 네가 성인이 되면 너는 이 겨울을 그리워하기 위해 더 큰 소리로 울어야 한다 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시구는 본인들이 각각 해석하기 나름이지만 여러분들이 그런 거 많이 봤을 거예요. 90년대 그런 가수들이 나와서 막 자기가 연예계 생활할 때 힘들었던 이야기를 막 하던가, 근데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 시절이 좋았지 이런 식으로 많이 되돌아가거든요. 지금도 너무 디지털화가 잘 돼 있고 굉장히 우리가 교통이라던가 뭐 정보라던가 이런 통신이라던가 이런 게 빠름에도 불구하고 아날로그 감성이 인기가 많잖아요. 그래서 옛날 노래라던가 응답하라 같은 시리즈 같은 거 보면은 옛 시절의 그 아날로그적 감성을 다시 회귀하려는 그런 성향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라는 것도 내가 유년 시절 그 현재는 괴롭지만 나중에 나이가 들면 그 힘들었던 유년 시절이 그리워서 울게 되겠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약간 엄마가 아유 우리 아들 그랬어 라고 이렇게 좀 다독여 줄 것 같은데 전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죠. 그러니까 엄마가 약간 냉정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왜 이렇게 냉정하게 말할까? 부모님이 항상 뭐 오냐오냐 하면 그 아이가 성숙해질 수 없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자식을 조금 더 성숙된 사람으로 키우려고 이렇게 냉정하게 얘기를 좀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근데 이 화자 같은 경우는 이 엄마가 일을 하면서 아이와 오래 있어줄 수 없으니까 아이를 다독이면서 하는 소리도 이 유년 시절의 나는 아직 성숙되지 않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엄마가 서운하고 엄마가 더 그립고 이럴 수가 있죠. 자정치나 앞마당에 은빛 금속처럼 서리가 깔릴 때까지 어머니는 마른 손으로 종이장 같은 내 배를 자꾸만 쓸어내렸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정이 지나도 잠을 못 자고 있어요. 문풍지가 막 울려서. 그래서 앞마당에 서리가 깔리는데 이게 은빛 금속 같아. 그러면은 이거는 지규법이고요. 이거는 시각적인 거죠. 은빛이 나오니까. 어머니는 마른 손으로, 이거는 뭐냐면 촉각입니다. 마른 손으로 종이짝 같은 내 배를 자꾸만 쓸어내렸다. 이거는 아들을 위로해주기 위한 그런 사랑의 행위, 어머니의 그 애정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이렇게까지 보면은 엄마가 시퍼런 무를 깎아주었다든가 문풍지가 있는 집이라던가, 왜냐면 이때만 해도 이제 양옥집이 많았거든요. 여기에 서리가 앞에 깔린다던가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의 그 유년 시절이 굉장히 가난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난 속에서 더 추우면 고통이 더 심해지죠.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분위기상 느낄 수 있습니다. 처마미 시래기 한 줌 부스러짐으로 천천히 등을 돌리던 바람의 한숨. 바람 부는 소리를 이렇게 감각적으로 표현을 했죠. 처마미 시래기 한숨 부스러짐으로. 처마 밑에 시래기가 한 줌 부스러짐이라는 거는 청각적 심상이죠. 근데 천천히 바람이 이제 좀 잦아지는 게 뭐냐면은 등을 돌리는 거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이건 시각이죠. 근데 바람이 이러면서 한숨을 쉬어. 또 청각이죠.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청각과 시각을 활용해서 바람이 좀 잦아지는 상황을 감각적으로 표현을 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사위여가는 호롱불 주위로 방안 가득 풀풀 수십 점 입김이 날리던 밤, 그 작은 소년과 어머니는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할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위어 간다는 의미가, 사위다가 뭐냐면 불이 다 타고 사그라져 재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그럴 때는 이제 사위다를 써서 이 사위어 가는 호롱불이 호롱불이 막 이제 잦아드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또 사위어 가다
라는 의미는 사람의 마음이 애가 끓고 속이 타는 심령을 표현할 때 또 쓰거든요. 그래서 이 표현 자체도 뭔가 문학적인 거예요. 호롱불이 잦아 들어가는 그런 사전적인 의미라고도 볼 수 있지만 그 이면에는 그 엄마가 아이가 무서워하니까 애가 끓고 또 아이도 바람이 무서우니까 애가 끓고 뭐 이렇게 했던 그 가난과 고통에 시달려서 엄마랑 나랑 단둘이서 밤을 지새는 무서운 공포에 밤을 지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으니까 이 사이여가는 호롱불이라고도 해석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애가 끓는 호롱불이라고도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위로 방안가들 풀풀 이거는 이제 의태어입니다. 입김이 풀풀 날리고 있다고 표현을 한 거죠. 날리던 밤. 그러니까 이 밤은 결코 긍정적인 시간만은 아니에요. 왜냐면은 무섭고 가난한 유년 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밤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 시의 이 마지막 구절이 참 우리의 마음을 좀 울리는 것 같아요. 그 작은 소년과 어머니는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할까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근데 보면은요. 그 작은 소년이 바로 누구예요? 화자잖아요. 근데 내가 내 이야기 하면서 나보고 그라는 3인칭 인칭 대명사를 붙였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내가 3인칭 그라는 표현으로 나를 객관화시키는 거예요. 문학에서 이렇게 객관화를 시키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거리두기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그 작은 소년이라고 말하는 건 나는 이미 어른이 돼버린 거예요. 거리감이 생긴 거예요. 난 지금 어린아이가 아니야. 그래서 성인이 되어서 이 화자가 자신의 어린 시절로 돌아가서 생생하게 그것을 회고하고 있구나. 유년 시절을 회상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할까? 이 지금이란 것도 현재를 나타내는 부사어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앞에서 쉼표로 되어 있으니 같은 문장임에도 불구하고 날리던 밤 할 때는 과거였지만 이 과거에서 금방 현재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텍스트만으로도 과거와 현재 어떤 화자의 그런 어떤 유년 시절로부터 그 유년 시절을 회고하고 있는 거리감이 있는 그 어른의 모습까지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어디서 무엇을 할까? 이거는 정말 궁금한 게 아니라 정말 나의 그 어린 시절은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들었는데 지금 나는 어떤 사람일까? 어머니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 그 유년 시절을 함께 보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시적 화자가 과거의 기억을 고백적인 어조로 이제 진솔하게 말하면서 유년이란 존재가 굉장히 힘들었지만 어른이 되고 나면 이게 구원과 휴식의 장소이자 성인이 돼서의 마음을 충전하는 그런 장소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참 이게 이 문학을 공부할 때의 감성인 것 같아요. 내가 지난 시절 겪었던 아픔과 힘듦이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 사실 그게 그렇게 큰 일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운 일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기영도 시인을 읽어가는 사람들은 특히 성인인 경우에는 이 시를 읽으면서 힘들었던, 가난했던, 어려웠던 어린 시절을 기억을 하면서 마음이 되게 애상적으로 변화하는 그런 체험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기영도 시인한테 유년의 이런 체험들이 현재 상황과 항상 부딪힙니다. 그래서 시적 화자의 정서적 울림이 생기고 어머니에 관련된 많은 정서들이 있어요. 그게 막 변주를 하는데 자신의 외로움을 치유하는 과정과 세상과 소통하는 과정을 어머니를 통해서 치유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유년기는 그 유년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현재 시인이 살고 있는 그 연장선상 안에 계속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화자는 성인이 되었지만 유년의 기억을 가지고 있는 그런 어른아이가 돼버린 그런 느낌을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시를 읽는 독자들도 정말 이 시는 우울한 시야. 우울한 시야.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야. 이게 아니라 뭔가 이 시를 읽었을 때 내 마음이 치유되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잃어버렸던 나의 과거와 치유되지 않은 내면의 상처가 이 시를 읽음으로써 독자도 이 화자한테 동화가 돼가지고 과거의 기억을 생각하면서 나의 어머니, 아버지 이런 것들을 기억하게 되는 거죠. 제가 어제
정유정 작가의 공의 기원이라는 소설을 읽었는데요. 그 부분에서도 그 주인공이 사이코패스인데 계속해서 그 어머니와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해나가더라고요. 그 유년 시절부터 본인은 어머니에 대한 뭐 진정한 사랑을 갈구했지만 어머니가 그 어머니만의 방식으로 그 아이를 사랑하고 통제하고 이렇게 했던 그런 일련의 모습들이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그려지는데, 제가 또 이 바람의 집 겨울 판화를 보니까 이 문학이란 게 굉장히 그 유년 시절을 잘 끌어내는 그런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청소년 시기를 보내는 사람도 있고 이미 성인이 된 사람도 있겠지만 나의 어린 시절에 한번 이 문학 작품들을 대입해보는 그런 것도 좀 시를 읽는 재미를 더할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